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리 실전 매매 강의 채널입니다. 해당 강의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본적인 기준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높은 승률이 나오지만 이 승률을 80, 90, 거의 100%에 가까운 승률을 올려야지만이 여러분들께서 정말 제대로 된 수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높은 승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눈치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평생 써먹는 이 선 하나로 단타 걱정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선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면서 추가적인 시장에 대한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확률을 높여나가기 위한 최근 시장에 대한 분석까지 오늘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2023년도 유망업종을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34페이지에 달하는 2023년도 정말 여러분들께 천천히 모아만 가두시면 마음 편하게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34페이지에 달하는 지금 현재 자료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뭐 저희 팀이 만든 거예요.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서 뭐 퍼오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직접 만든 거라서 여러분들께서 해당 자료집이 궁금하신 분들,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시고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최근 이 선에 대해서 무엇인지 먼저 아실 필요가 있겠죠. 이 선은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선이냐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선은 저는 60일 평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갈색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갈색 선 60일 평선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 추세 전환의 시도입니다. 추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제대로 된 수급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는 추세 전환의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이 60일 평선이 중요한 선이냐? 6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이거든요. 60 거래일을 기준해서 만든 건데요. 이게 보통 주말을 제외한 기간을 정확히 거래일만 따졌을 때 60일 동안의 거래일의 평균값을 구해가지고 이제 선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60일을 그냥 일수, 우리 주말 제외하지 않고 일수로 여러분들께서 환산해 보면요, 대략적으로 3개월이 나옵니다. 이 3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 수 있는 선이에요. 자, 그런데 3개월이라고 하면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1분기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보통 1분기를 1년에 총총 치면 보통 4분기라고 하고요. 보통 이 분기 총 4분기마다 보통 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하고 그 실적 발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수정해서 새로운 전략들을 잡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60일 이평선에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업들이나 어떠한 업체들, 뭐 관련된 주가나 실적들의 방향성이 단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시기가 바로 60일 평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60일 평선을 뚫고 올라가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여러분들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주식과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 60일평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추세 전환이 안 됩니다.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진 거 보이시죠? 그러다가 그나마 추세 전환의 시기가 나온다라고 기대됐던 바로 작년 7월달, 8월달 부분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시기 하나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무너졌다가 이번에 다시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잡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드디어 금리 인상이 끝난다라는 기대감이 주가가 상승할 때 확실히 추세가 전환이 되는 모습입니다. 슬슬 증시 상태도 바닥을 잡아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보통 그러면 우리가 경기랑 좀 비교해 보면 보통 주식시장하고 경기는 6개월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주식시장이 먼저 6개월 앞서가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는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앞으로. 다만 이 그것보다 경제보다 6개월 앞서가는 증시 차트가 슬슬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봤을 때 우리 경제도 마냥 계속해서 안 좋기보다는 아마 6개월 정도 뒤가 최저점을 찍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은 예상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증시가 저점을 잡고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반등했고 이 중요한 추세선을 최근에 증시가 돌파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흐름을 주가 지수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주식에서도 우리가 그 타이밍들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종목은 마인즈랩이라는 기업입니다. 마인즈랩이라는 기업 그 전까지 60일 평선을 제대로 돌파해주지 못했을 때는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다가 어느 시기부터 60일 평선의 일봉상
일봉상 60일평선을 대량 거래량을 실어서 돌파해 줍니다. 밑에 보시는 게 거래량이죠. 대량 거래량을 실어서 돌파해 주면은 이 주식의 추세 전환의 신호로 본다. 그전에 돌파해 줬을 때는 큰 거래량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대량 거래량이 나와 주니까 주가가 어떻게 된다?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이 나온다. 그전에는 대량 거래량이 나왔었지만 60평선 못 넘었잖아요. 추세 전환이 실패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다 보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급반등을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이 선은 60일 이평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60일 이평선을 대량 거래량으로 돌파해 준다. 이게 절대 음봉이면 안 됩니다. 양봉일 때, 양봉의 대량 거래량일 때 꼬리를 얼마나 달든 상관없어요. 그 꼬리 몸통으로 60일 평선을 돌파해 주는 자리가 가장 중요한 단타 자리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인즈랩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종목 포착했던 종목들 중에는 제이션 시스템 같은 종목들도 있는데요. 보시면 과거부터 60일 평선 돌파 못하고 주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추세 전환 못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60일 평선을 대량 거래량 돌파해 주니까 주가가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점은 이거죠. 60일 이평선을 대량 거래량을 돌파해 주는 종목들만 보자. 다른 종목들은 필요 없구나. 이것만 지켜도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수익 보는데 정말 기본적인 확률을 내는 데는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것을 알아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72평선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거의 대부분의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60평선의 중요도와 그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여러분들께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웬만한 트레이더들은 이게 다 그냥 기본적으로 베이직 기본이에요. 이것도 모른다? 거의 뭐 투자를 안 해봤을 가능성이 높겠죠. 뭐 실전에 사용하진 않더라도 보통 이 알고 있는 경우가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62평선 이 평선만 보더라도 확률이 잘 나오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확률을 더 더해봐야겠죠. 이것만 해도 60, 70% 확률은 나오지만 더욱더 높은 확률을 위해서 고민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우리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의 상황은 언제나 바뀌기 때문에 2023년도 1월 14일 날짜에 기준에서 1월 달 정도겠죠. 2월 달이면 또 2월 달에 맞는 단타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1월 달에 맞는 기준이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요. 최근에 저점을 찍고 반등해 줬고요. 반등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올라갈지 아니면은 다시 꺾여 내려올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저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대세 상승하기에는 아직 문제가 많다라고 봐요. 왜?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눌림목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금리 인상 때문이죠.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긴축에 대한 영향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까딱 잘못하가는 금리 인상 이렇게 시작하는 경기 침체 오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경제가 박살나고 있는 거죠. 주식시장도 경제도 박살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진 것인지 실제 금리 인상이 끝난 게 아닙니다. 금리 인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악재가 완벽하게 해소가 돼야 주식장이 대세 상승을 날릴 거 아니에요. 추세를 돌파해서. 그죠? 근데 아직 악재가 완벽하게 해소될 만한 시장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앞으로 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횡보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기보다는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면서 이런 박스권 장세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박스권 장세가 나온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단타 매매를 해봐야겠죠. 자, 그럼 최근 그래도 반등 나오는 시장에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I 챗봇 관련 종목들이 주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 굉장히 새로운 이슈죠, 그죠? 어, 재밌죠? 이 AI 챗봇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뭐 옛날에 뭐 심심이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AI 인공지능에게 내가 메시지를 보내면 그 인공지능이 대답해 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안녕, 안녕하세요 이런 딱딱한 대화가 아니라 나 이번에 테슬라 얼마나 시총이 떨어졌는지 알려줘라고 하면 최근에 3개월간 뭐 테슬라의 시총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려주고 뭐 이런 것도 알려주는 정말 내가 원하는 정보를 말했을 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말해줄 수 있는 AI 인공지능 챗봇을
지금 현재 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 몇몇 개 있겠지만 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없겠지만 뭐 오늘 날씨라든가 그 이외에 뭐 과거 2차 세계대전의 역사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배터리가 이천지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는 무엇인지 뭐 요 정도는 보통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겠죠. 근데 이 AI 챗봇이요. 이 챗봇을 만든 챗 GPT라는 회사가요. MS 마이크로소프트에게 개발 오픈 AI에 1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100억 달러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100억 달러? 예, 12조입니다. 12조. 어마무시한 금액이 투자자가 될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 나와줬고요. 근데 다만 한국어는 지원하지 않고 영어 지원한다고 합니다. 관련된 주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AI 챗봇과 관련된 주가들이 하나둘씩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주가가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것의 특징은 전 뭐냐면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신선한 만큼 생소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언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이 관련 종목들을 공략하신 분들조차도 왜 이게 이렇게 잘 날아가는지에 대한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신선하긴 하지만 너무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어,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삼성의 퀀텀 닷이라는 겁니다. 파원의 신도기현 등이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퀀텀 닷 보시면 뭔지 모르죠? 뭔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QD 지금 현재 퀀덤이겠죠. OLED TV 첫 출시 TV 시장 승부수라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시장에 퀀텀 닷 6기 발광 바이오드 TV를 출시한다. 지금 현재 13일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0일 55형 OLED TV 전파 이증 평가 적합 등록을 마치고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선다. 전자제품 제조사들이 국내에서 방송 관련 제품을 판매하려면 전파법에 따라서 적합 인증이나 적합 등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이 퀀텀 닷 기술이란 무엇이냐? 뭐 최근에 뭐 소송전에 시달리기도 했는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이 퀀텀 닷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퀀텀 닷으로 만든 TV는 올레드 TV와 비교해서 10% 이상 색 재현율을 높일 수 있고 LCD 액정 표시 장치의 TV에 비해서 20% 정도 패널의 원가 비용이 더 들지만 올레드 TV보다 수율이 높다. 불량률이 낮다는 소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삼성하고 SK하고 LG 2000지 배터리 만들 때에도 SK가 부족한 이유, SK가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이유 뭡니까? 다 수율이 안 나와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만큼 생산에 있어서 수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수율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산 단가는 더 비싼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불량률이 적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죠. 더 저렴게 소비자에게 나오는 겁니다. 나노코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0년부터 나노코와 협력을 시작했고 기술 라이선스를 위한 샘플도 제공받았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15년 권리금을 나노코에 지불하지 않고 퀀텀 닷을 소재로 사용한 TV를 출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뭐 새로운 신기술에 대해서 주가 관련된 이슈가 나왔고 그에 따른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것도 역시나 생소한데 신선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을 보면 이 짧게 할게요. 오아시스라는 기업입니다. 오아시스 신규 상장입니다. 그죠? 오아시스 신규 상장. 최근에 신규 상장 이슈 제대로 받는 기업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죠. 오아시스 이커머스 1호 상장 주인공 대납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새벽 배송 전문 업체 오아시스 마켓이 코스닥 상장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여러분들 뭐 가장 비슷한 기업은 마켓컬리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마켓컬리는 상장을 좀 미뤘는데 오아시스는 이번에 상장을 뭐 진행한다라는 내용이 좀 있네요. 그죠? 역시나 이 이슈도 최근 들어서 있었던 이슈들 중에는 좀 신선한 편에 든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주가가 올라갑니다. DMG 관련 종목들, 일신석재 라든가 아니면은 요런 기업들, 북한 자원개발과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갑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제대로 된 지하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길래 이렇게 주가가 움직였냐? 지질연구원, 울진 등 국내 광산 6곳이 리튬 매장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경북 울진 등 국내 광산 6곳이 리튬 매장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에서 드디어 2차 전지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리튬의 광산이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광산을 뒤져보니까 리튬 6곳 정도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원장은 이어서 대표적인 곳은 울진의 동해 안에 매장량이 평가 끝난다라고 밝혔습니다. 리튬, 전기차 등에 쓰이는 배터리의 주요된 소재로 미래의 광물을 하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연구원이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리튬을 확보하는 기술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연구원은 재활용 연구 산업단을 만들어서 관련 연구를 10년간 수행해 왔다면서 폐배터리에서 리튬 등 핵심 광물의 95%를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이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지금과도 같은 전기차 운용률을 볼 때 10년 내지 20년 뒤에는 엄청난 폐배터리 이어진다. 뭐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해당 내용 기사 내용도 웃기네요, 그죠? 갑자기 뭐 대한민국에서 리튬이 발견됐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뭐 좌회전 틀어서 갑자기 폐배터리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일단 여러분들 진짜 리튬이 대한민국에서 충분한 매장량이 발견됐고 지금 당장 광산에 광부들이 들어가서 이 물질들을 캐내어 올 만큼 사업성이 뛰어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폐배터리 얘기를 안 했겠죠, 그죠? 근데 갑자기 해당된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니 완전 파격적일 만큼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거죠. 얼마나 매장력이 있는지도 이것이 사업성이 있는지도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재밌는 것은 관련된 주가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보시면 세노텍, 해인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잘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그 이외에도 우리가 최근에 새롭게 본 뉴스 중에는 이런 것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아랍에미리트하고 스위스에 방문한다라는 내용의 중소형 건설 종목들하고 그리고 원전 관련 종목들 좀 움직였고요. 그리고 원전 해체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원전 해체 기술. 원전을 만드는 것도 만든 거지만 해체하는 기술. 그리고 또 웃긴 게 이렇게 구글 포드, 구글 손잡고 가상발전소 뛰어든다라는 내용입니다. 가상발전소입니다.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가상발전소를 한다라고 하니까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막 상한가를 가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로봇 이슈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최근에 치매 관련된 이슈 알츠하이머 치료 치매제가 미국에서 나오게 되면서 관련된 주가가 올라간 모습을 메디프론 같은 기업이 쭉쭉쭉쭉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뭐 정리해 보자면 화면에 보이시는 경제사절단, 화면에 보이시는 원전 해체 기술, 화면에 보이시는 로봇 관련주, 화면에 보이시는 로봇 스펙, 삼성이 주목받으니까 스펙주가 간 거예요. 삼성 스펙주. 그리고 치매 관련 종목들, 메디프론 가장 대표적이죠. 그리고 뭐 두바이, 유럽 아랍에미리트 관련 종목들, 그리고 화폐 기업 관련 종목들, 그리고 플라잉카 관련 기업들.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주가 파동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 굉장히 신선한 이슈들이 잘 갔다는 점입니다. 신선한 이슈가 잘 갔다. 라는 겁니다. 원래 신선한 뉴스들이 원래 잘 안 갔어요. 언제까지는? 주가가 밀릴 때까지는 주가가 잘 안 갔습니다. 아무리 신선한 이슈가 나오더라도 사람들이 쫄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안 했고 특히나 내가 알고 있는 재료도 아니고 알지 못하는 재료가 나오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겠습니까? 투자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신선한 이슈가 나왔더라도 주식시장이 하락했을 때는 주가가 안 올라갔지만 최근에 주가가 꽤 잘 반등하고 있잖아요. 박스권 안에서 반등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신선한 뉴스가 잘 갔다. 검증되지 않고 확실하지 않더라도 이 신선한 이슈의 종목들이 적어도 30% 주가 파동은 나오더라.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 종목들에는 문제점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이슈가 신선하고 이 이슈가 굉장히 좋더라도 주가가 하루 동안 바로 상한가를 가더라도 추가적인 파동은 나오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앞서 설명드렸던 이슈들 중에서 가상발전소 있지 않아요? 뭐 GM하고 뭐 포드하고 구글이 한다라고 하면서 가상발전소 이슈가 주가가 급등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SAT하고 뭐 대명에너지 등이 이슈 될 수 있겠죠. SATNG 첫 번째 주식은 상한가를 갔다가 다음날 조금 가는데 싶다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대명에너지도 보겠습니다. 대명에너지도 엄청 잘 갈 것 같았는데 상한가 급등하고 다음날 추가 급등할 것 같았는데 잘 안 갔습니다. 웃기죠? 그리고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리튬이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올라갔었던 대장이었던 일신석재 보겠습니다. 일신석재 잘 갔을까요? 일신석재?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을 했지만 당일날만 강하고, 물론 추가 파동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추가 파동이 더 나올 만한 기업들은 골라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확률 높아지는 법. 다만 이런 이슈들이 더 크게 바로 가지는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단타 매매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은, 신선한 이슈, 반등이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신선한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이 잘 올라가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당일 이슈를 받을 때 당일 거래는 유효하나, 당일 거래는 괜찮으나 당일이 지난 다음에 다음 날 혹은 다다음 날 거래해 버리려고 하면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미 잊혀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단타 거래, 당일 거래 하시는 분들, 단타 스캘핑 하시는 분들이야 괜찮아요. 거래하셔도 돼요. 최근에 신선한 뉴스 나오면 과감하게 한번 투자해 보세요. 최근 못해도 한 20% 이상 대까지 2차 VI까지는 들어가니까, 그 전까지 1차 VI 들어갔을 때 잘 집중해 보셨다가 거래해 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당일 하루 종일 차트를 살펴볼 수 없으신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만한 이 수많은 이슈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힌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선 이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이슈 분석. 어떤 이슈를 잡아야 될까? 어떤 이슈의 종목들이 추가 급등이 나올까? 라고 하면 전 이렇게 설명드려요. 새로운 이슈지만 대기업이 하는 거, 혹은 정부가 하는 거, 이게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저 최근에 트렌드를 하나 더 해보면, 정부가 하는 건데 그냥 정부가 저 이거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건 보통 주가가 안 가고요. 진짜 급박하게 지금 당장 정부가 대처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주가가 잘 올라갑니다. 앞에 정부가 급하게 하는 것이라고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이슈를 들어보면, 대기업이 하는 것, 새로운 이슈, 신선한 이슈인데 대기업이 하는 것이 있었죠. 최근에 여러분들 대기업이 로봇 관련된 기업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로봇 관련된 기업이 투자하는 것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죠. 근데 직접적인 투자가 이번에 이루어졌죠.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에 삼성전자가 인수는 아니죠. 지분 매수를 했죠. 2대 주주로 등극했으니까 물론 인식이 있기 때문에 뺏진 않겠지만 정말 뺏을 수도 있는 구조죠. 지금 이제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2대 주주로 유상증자 참자 배정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죠? 일단은 대기업이 기업을, 우리나라 로봇 관련된 기업에 지분 투자라는 게 첫 번째 신선한 이슈 건의와 두 번째 삼성전자가 엮였다라는 부분이 너무나도 신선하게 작용했고, 주가가 단기간에 추가 파동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들 이외에도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잘 움직였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이슈들은요, 단기간에 안 끝나고요,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삼성이 이제 로봇을 곧 출시한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이게 시작일 뿐, 다시 조정받았다가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4월 달쯤에 로봇을 신규 출시한다라는 재료가 나와주게 됐을 때 주가가 추가적인 파동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연도 4월에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서빙 로봇을 발표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정부가 급하게 하는 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정부가 뭘 급하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 급하게 한다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북한에 지금 드론이 대한민국에 넘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격침시킬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코콤 같은 기업들, 혹은 드론 부대를 만든다라고 하면서 제이션 시스템 같은 기업들이 급등했거든요. 방위 시스템 가지고 있는 코콤, 관련된 기술 한번 한 적 있는 코콤이라든가, 아니면은 제이션 시스템, 제이시안 시스템, 이런 기업들이 주가 급등했는데, 이런 기업들 또한 단기적인 급등뿐만 아니라 다시 눌림목이 나왔다가도 추가적인 파동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매력도가 높은 기업들이어서, 이런 종목들은
끝내지 않고 관심 종목으로 계속해서 등록해 두시면 단타 매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60일평선을 마침 타이밍에 맞춰서 돌파해 주면 과감하게 베팅해 보면 좋은 수익들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그럼 아까 전에 가장 처음에 말씀하셨던 AI 챗봇 관련 종목들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대기업이 투자한 것, 대기업이 한 것도 아니고, 대기업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이 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 뭐 대한민국 정부가 급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요? 맞습니다. 완벽한 조건에 맞진 않아요. 물론 뭐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에 대기업이고 규모가 투자 규모가 컸기 때문에 뭐 영향을 끼쳤는데 대한민국에 직접 관련 수혜주도 없고 이런 종목들 뛰는데 이런 종목들 애매한 종목들을 어떻게 해요?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투자해서 모든 올라간 다 주식들을 잡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떼부자가 되어 있겠죠. 이미 그러면 이 영상 보실 필요가 없죠. 그런 판단력이 있으시다고 하시다면. 하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손실을 최대한 덜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물리더라도 다시 눌림목 뒤에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주식들 혹은 눌림목이 최대한 안 나오고 정말 빠르게 단기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고르는 게 중요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거니까 최근에 반등 시장 앞으로 적어도 최소 2주간은 이어질 것 같거든요. 2주 동안은 해당 영상에 대한 내용들 최근 주목받는 이슈 근데 그들 중에서도 대기업과 연관이 있거나 혹은 여러분들께서 정부가 급하게 하려는 것들 이런 것들과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투자해 나가신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주 뒤에는 어떻게 하겠어? 단타 매매에 대한 전략을 또 바꾸셔야겠죠. 그때 타이밍에 맞는 투자 전략을 또 다시 제가 해당 영상 채널에 또 다시 업로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장에 변화할 때마다 생각나시면 채널에 들어오셔서 수정된 단타 전략을 도움을 받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굳이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걸 한 번쯤 잡아드리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 투자 매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큰 피해가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잘 투자하면 정말 좋은 수익률 우리가 물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손실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더욱더 높은 확률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들만 알아가더라도 성공 투자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끝까지 이런 내용들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2023년도 유망업종 자료집 드린다 설명드렸죠. 2023년도 유망업종 자료집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재진의 상한가를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이제의 사각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우측 하 상단에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시면 맨 처음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다운로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앱스토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무료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아가시면 돼요.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장전 시간, 무료 포착 자료 다 무료로 진행되는 컨텐츠거든요. 다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무료 회원 가입하세요. 혹시라도 회원 가입해야 돼? 뭐 이런 거 하면 뭐 개인정보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면 되는데 핸드폰 번호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기본적인 것만 하시면 여러분들께 정말 쉽게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그냥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핸드폰 번호도 없이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니까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무료 급등 전주, 무료 시황, 리그 포착 자료 얻어가시면 되는데 여기 저희가 2023년도 자료집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어플리케이션에서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공지글의 두 번째 있는 2023년도 2배 급등 후보주 총정리 무료 자료집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맨 아래 PDF 파일이라고 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칸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화면이죠. 그죠? 그래서 자료집을 쭉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여러분 퀄리티 높게 만들어 놨으니까 해당 자료집도 무료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료집 받고 끝내지 마시고 자료집 받고 들어오시면 무료 급등 추천주 매일매일 시장에서 확률 높은 종목들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는 뭐 추천도 안 드리기도 하고요. 여기 나오는 종목들만 해도 주식 시장의 시장 상황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한 80% 정도의 승률은 나옵니다.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짧게 수익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고요.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주식 시장의 장시작 전에 어떤 시장의 흐름을 보는지 해외 증시 어떻고 주요 뉴스 뭐였으며
해외 주요 지표들 어떻게 했는지 뭐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니까 맨 밑에 오늘 시장의 방향성, 어떻게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나올지, 전일 상승 테마는 무엇인지, 오늘 투자해야 될 만한 종목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 제 생각, 주요 뉴스, 제 생각, 주요 뉴스, 제 생각들을 적어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상황들을 전부 다 알고 여러분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아는 것이 힘이잖아요, 그죠? 모르는 것은 모르면 여러분들 절대 대응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주식은 대응이라고 하는데 알아야 대응하지 어떻게 대응? 여러분 비가 오는데 비가 올 때 우산을 가지고 나와야지 비가 왔을 때 우산을 쓰고 대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대로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매일 아침 시황 보시고요. 시황글만 보셔도 적어도 주식시장에서 언제 꺾일지 언제 상승할지 알려드립니다. 실제 이런 시장의 단기 저점 타이밍들은 제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렸죠. 꺾이기 전에도 현금 비중 올려놓으라는 소리 말씀드렸었죠, 그죠? 예, 정확하게 맥점들을 여러분께 잡아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시황글에 계속해서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자료집 글들 보시면서 확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그 종목 이외에도 급등 포착 자료라고 해서 시장에서 특징 종목들, 풍력 관련 종목들 간단한 설명과 관련된 종목들, 교육 관련 종목에서 간단한 설명과 관련된 종목들, 그죠? 이 퀄리티 높은 자료가 매일매일 업로드됩니다. 시황글, 추천주 매일 하나씩, 급등 포착 자료까지 매일매일 하나씩 새롭게 업로드 되니까요. 여러분께서 업로드된 자료를 보시면서 주식시장에서 시간 뺏기지 마시고 분석에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해당되는 자료만 보셔도 충분히 처음에 이해가 안 돼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흐름들을 잡아가시면서 여러분의 투자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좀이라도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다른 버튼 누르시 잊지 마시고요. 해당 무료 2023년도 자료집 그리고 해당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싶다, 다 무료로 다 이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자료집은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료집 유방업종 아시겠죠? 그래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또 다른 단타 매매 전략, 시장에 맞는 단타 매매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